저희 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브리프 형님께서 박인님 현재 74K부터 올라온 한파동의 추세선을 돌파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한 추세가 마감되었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주신 데에 대한 답변과 오늘의 영상이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추후 흐름의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6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를 넘나들면서 많은 힘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틀의 흐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게, 자, 74K부터 올라온 한 추세선이 있고 이 추세를 이탈했다고 생각하는데 추세가 이탈했다면 한 파동에 대한 조정값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신 부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뷰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저점이었던 15K부터 올라오는 흐름 내에서 잘 보시면 30K 언저리에 장대빔을 올렸던 이때의 무빙이 뭐가 있었냐면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승인되었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갑자기 장대봉을 들어 올리면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후 거짓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그때부터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랠리의 끝은 ETF가 출시되고 ETF 거래 첫날 이후로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적인 조정을 받은 다음에 38K부터 다이렉트로 쭉쭉쭉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르는 과정을 한번 보면 올라오고 기간적인 행보를 하고 또 올라오고 기간적인 행보를 하고 이후 한 번 더 상승을 만들어준 다음에 엔딩 파동의 형태로 종료가 났죠. 그리고 긴 기간 행보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채널을 그리면서 가격적인 조정이 아닌 기간적인 조정을 끝내고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이후 한 번 정도 가격 조정을 만들어냈어요. 이후 다시 올라올 때 작은 봉으로 보면 또 기간 행보를 하고 올리고 기간 행보를 하고 올리고 기간 행보를 하고 올리고 또 한 번의 기간 행보를 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ETF 이전의 매매와 이후의 매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4K부터 올라온 한파동이 종료되었더라도 기간 행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현재의 트렌드는 기간 행보를 가지고 또 한 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채널만 지켜준다면 추후 기간 행보를 이 채널을 유지하고 혹은 단기 수입 정도만 일어나고 이탈했다 재진입하는 걸 반복하면서 지치게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 채널을 이탈하고 재진입하게 만들어준 잭슨홀 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생각했던 근거를 받쳐주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강력한 빔이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 채널이 다시 한번 지켜줘 준다면 제가 생각하던 기간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브리핑 할 때도 그렇고 제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간 행보로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겠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의 큰 가격 조정은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조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좀 이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이 저점을 깼다는 데에서는 싸움을 조금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 빠르게 이 위에 기존의 단기 매물대인 114K 위로 올려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고 줄줄줄줄 오히려 더 하락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채널을 지켜주지 못했다. 즉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간적인 조정이 깨졌다면 이후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가격 조정이겠죠.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하락폭을 갖고 갈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좋은 흐름으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숏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K 이후로 줄창 한 번도 빠짐없이 롱만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하락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왜 하락을 얘기해야 하는지, 지금 왜 하락이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현재 파동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가 한 파동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우려, 잭슨홀 때 만들어진 이 빔이 B파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A파, B파, C파로 빠지는 가운데 이 파동이 당연히 A파보다 지금 작아요. 한 파동보다 좀 작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 발 더 빠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중요한 건 이대로 그냥 빠질 것인가, 반등 후 빠질 것인가,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반등을 준다면 중요하다고 보는 자리는 원래는 114.5였어요.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114.5에서 저항받는다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114.5도 못 찍으면서 어디에서 저항을 받았냐면 어제 이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채널 하단과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빠지고 나서 리테스트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리테스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저항 맞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뚫고 올라오는 흐름보다는 현재에는 빠지는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을 준다고 하면 한 112K에서 113K 언저리까지 반등 줬다가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만약에 이대로 힘이 없다면 줄줄줄 흐르다가 반등조차 주지 못하고 이렇게 플래그 형태를 그리고 빠지거나 강세 조정의 흐름으로 이런 식의 플래그가 만들어지고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현물을 쥐고 있으시거나 비트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다이버가 잡힌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줘서 112K 정도까지 온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 112K 정도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숏을 칠 생각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매매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한 파동이 종료되었다면 피보나치 되돌림 찍어보면 제 생각에는 한 96K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 주고 한 파동 더 빠진다고 하면 짧게는 102K, 크게는 96K 정도까지도 한 열어놓고 A, B, C의 형태로 빠지는 흐름, 혹은 여기에서 A, B 찍고 1, 2, 3, 4, 5, 8로 빠져준다면 3, 3, 5로 빠지는 형태로 한 파동이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파동이 종료되고 나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방을 보려고 합니다. 상방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하락이 트리거가 되어서 15K부터 상승한 이 하락 추세선을 깨는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이 채널이 깨지지 않았다면 시즌 종료를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눌림자리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롱을 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 채널 하단에 걸렸을 때 단기 반등이라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기 반등을 줄 때 고점을 못 따면 단기 반등에서 일부 익절을 하면서 따라가면 될 거고요. 고점 갱신을 해준다면 이 상승 추세의 랠리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걸 현재 상태에서 시즌 종료라고 속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트적인 흐름을 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하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먼 시각까지 보는 거는 무리가 있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보이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캐치해 가면서 우선은 102K 정도에서 K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반등 준다면 한 발 더 빠진다는 기조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롱을 치시고 숏을 치시고 혹은 비중 조절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영상은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긴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2번, 3번이라도 보시는 게 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허투루 보셨다가 큰 손실을 입으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잘 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다면 다음에 기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같이 잘 헤쳐나가도록 해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